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제가 많이 아파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정말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제가 이렇게 다 겪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에 정말 진짜 이번에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건 진짜 이번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뭐 워낙 제가 펜타닐을 너무 고용량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숨을 안 쉴 때가 있거든요. 그 숨을 그냥 이렇게 제가 눈 감고 이게 정말 뭐 잠이 들었다고 치면은 제가 숨을 안 쉬는데도 그걸 저도 못 느끼더라고. 그걸 제가 숨을 안 쉬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예전에 계실 때 저 보살펴 주실 때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막 이제 저를 막 이렇게 내려치다가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제가 숨을 안 쉬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펜타닐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 사망할 뻔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이와 장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지경에 이런 게 처음이었어요. 뭐 원래 마약성 진통제가 위와 장의 운동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진통제 용량이 계속 올라가고 또 정신건강학과에서 또 제가 처방받는 약들 중에 아티반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신마취제로 이렇게 쓸 만큼 정말 이제 이게 강력한 약이거든요. 그것까지 이렇게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위와 장이 이게 마비가 되니까 정말 이게 정말 끔찍한 고통이 또 오더라고요. 다른 종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정말 겨우 진통제와 물을 먹는 게 다였어요. 간신. 이게 대학병원 진료 날만 기다리면서 정말 버티고 이랬는데 그 이제 그런 지 한 19일째쯤에 제가 이제 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19일째쯤에 병원에 갔는데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일한 장 이제 문제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이제 소화기 내과도 가보고 뭐 신경외과나 뭐 응급실까지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이제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게 돌아봤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까지 쓰는 환자도 없고 그 마비가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도 처음 봐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위장이 마비되거나 뭐장 폐쇄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제가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이렇게 없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엄청 좌절을 했죠. 이제 진짜 산송장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고향에서 먼저 이제 찾아왔어요. 두 명이 친구가. 그래서 그 저를 본 친구들이 웅선이가 이번에는
정말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제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이제 막 아이들도 있고 이제 직장도 나가야 되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저를 보러 서울까지 와주었어요. 예, 너무 고맙고 미안한데 그때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지경이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고통을 워낙 오래 참고 그것만 하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라도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제가 고통을 안 받냐 그게 아니고 웬만한 이제 그 정도 큰 고통이 어느 정도 와도 이게 티 안 내고 참아지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18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그, 우리가 많이 아픈 이제 고통이나 통증을 겪는 이런 환자들을 사실 보면요, 짜증도 많아지고 당연히 하도 막 나고 그렇게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주변에 가족이나 뭐 친구가 됐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아프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살다가 내가 그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근데 저처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너무 아픈 환자니까 당연히 나는 어, 이 정도 고통이면 당연히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그러니까 난 그래도 돼 받아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서웠던 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이러면서 정말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저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닌 게 그 받아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걸 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나도 힘들고 그런데 막 그거를 계속 그 사람의 아프다는 그걸 막 짜증이나 화를 막 어떻게 계속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다 병 나거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버림받지 않으려면 나는 이걸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연습해왔던 것 같아요. 뭐 말순진통제 용량 올릴 때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약에 너무 취하기도 하고 약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면 약 용량 올릴 때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발음이 해도 어눌하거나 잘 안 되고 막 말이 안 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또 그 기간에는 아무하고도 이렇게 전화 통화 같은 건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계속 그 연습을 했어요.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그렇게 참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3일째쯤에 이제 너무 이제 계속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누운 상태에서 이제 손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고통이 극심해가지고 제가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실신을 하는 바람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시간 후에 새벽에 깨어났는데 그 머리에서 갑자기 병원 이름이 또 떠올랐어요. 그 경희대 병원. 왜 그런 생각이 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경희대학교 병원이 아니고 경희의료원이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이게 그 한방대학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제 한의대로는 이제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뭐 알고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프면서 십수년을 제가 정말 안 찾아본 곳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런 용하다는 그런 병원은 뭐 정말 좋은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제가 경희대 병원을 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저기 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 왜 그렇게 죽어가던 순간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나 되게 참 신기해요. 그 뭐에 이끌리듯이 제가 병원을 검색하고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경희의료원을 이제 찾아가니까 다행히 이제 저에게 해줄 게 없다고 돌려보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경희의료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살면서 그렇게 치료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저 살려주시려고 정말 애를 쓰셨다는 게 참 느껴졌어요. 그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제 그 당시에 5개 과가 협진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첫날 이틀 때까지는 뭐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러니까 나는 반드시 잘못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째쯤에 뱃속에서 순간 아주 미세하지만 뭔가 이렇게 꿈틀한 이런 느낌이 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나 이거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다시 마비가 또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고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쨌든 약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마비가 되기 전에 미리 또 가서 입원해서 또 치료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라도 조금 있었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신경 고장 난 거는 뭐 아예 고치지 못하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제가 입원했을 당시에 같은 병실에 입원 환자분께서 위암 말기 이제 시한부 환자셨거든요. 그분께서 쓰시는 이제 약을 알게 됐는데 제가 먹는 그 타진 서방정 있잖아요. 제가 80을 쓰잖아요. 그분이 20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알코돈 10짜리를 드셨는데 그 변비로 인한 고통이 커가지고 그거는 그냥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가 진짜 얼마나 엄청난 용량의 말썽 진통제를 쓰고 있는지 진짜 이제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아우, 내가 이제 평소에 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TV TV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 보면은 이제 되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많은 병이 있고 이렇게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도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참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사실 더 많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지. 근데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좀 어디 없나 이런 생각. 그런 분 만나가지고 그 직접 만나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혹시 그분만의 어떤 다른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게 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받은 건데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병명이 참 많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진단서도 받으려면 돈이 들다 보니까 다른 과 거든 뭐 안 받은 것도 있죠. 제가 예전에 치과를 가서 치과 치료받을 때 그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약 먹고 있다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신경치료를 하는데 제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아파요? 뭐 계속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신경치료 받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약을 그만큼 이걸 못 느낄 만큼 내가 정말 엄청난 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정도의 이 고통을 정말 이제 아무 티도 안 내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있구나. 정말 이거 변태 아닌가 뭐 정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제가 이게 제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CRPS 환자분들도 보면은 그 이렇게 손이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계시고 이렇게 막 보호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거기도 그분들도 이제 아픈 병변 부위에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부 자극에 또 민감해가지고 그 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이렇게 어깨만 스쳐도 너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참 무서운 게요. 원래 다른 데는 멀쩡했는데 나는 분명히 허리를 다쳤고 허리에 수술을 받았고 허리에 신경을 다친 건데 이게 암처럼 퍼져요. 몸이 점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신에 이게 다 퍼져가지고 전신에 고통이 다 와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손 이렇게 있으면요, 손이 지금 막 저릿저릿하고 막 찔러요. 뭐가 계속 찔러대요 저를. 그리고 여름에도 찬물에다 만약에 이렇게 손을 어떨 때 이제 넣잖아요. 겨울엔 더 심하기도 하지만 여름 같은 때에도 찬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요, 바늘이 아니고 송곳으로 막 이렇게 막 찔러대는 고통이 와요. 이거 이게 제가 발을 죄송합니다.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게 수면 양말인데 이거를 그냥 뭐 사계절 내내 신어요. 이거를 이거를 안 하면 그 발의 체온이 참 중요하더라고. 이게 발이 이렇게 차가우면요, 전신이 다 차가워지면서 예, 통증이 더 심하게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팔을 입고 있는데 답답해서 잠깐 한 번씩 벗고, 그리고 또 원래는 제가 진짜 열이 많았던 사람인데 저는 막 정말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제가 막 에어컨 틀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이 많던 제가 이제 막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또 고통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긴팔도 입고 있고, 근데 또 답답하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벗어요. 이게 사람이 아픈 통증, 극심한 통증 이것도 너무 힘든 건데 이것만 견디려고 해도 정말 너무 미쳐버리겠는데, 이제 다른 어떤 불편함, 뭐 힘든 거 이런 것까지 이게 거기에 얹어지면 정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 고통을. 그때 이제 2022년 10월에 그렇게 이제 위장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다녀오고 그런 일이 사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또 언제 어떻게 또 어떤 고비가 또 올지, 그런 생각하면 또 지금은 또 제가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저는 절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꼭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이렇게 못 참고 자꾸 이렇게 아픈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채널 이렇게 영상도 봐주시고,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그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 구독, 뭐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어떤 분 유튜브분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죄송해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아직 영상을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그렇게 고퀄리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네, 앞으로 계속 조금씩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올리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